안녕하세요. 서울병원 외과원장 권순근입니다. 오늘은 치열과 치루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치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치열은 겨울에 입술이 찢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항문의 점막이 찢어지는 병입니다. 흔히 치질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치핵의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거나 괴사가 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항문에서 피가 나는데 통증이 없다면 치핵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치열은 항문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피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그 통증은 말 그대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배변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시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치핵이나 치루는 남자 환자에 비교적 많은 반면에 치열은 여자 환자에서, 특히나 젊은 여자 환자에서 더 많이 보게 되는 병입니다. 평소에 변비가 있던 비교적 젊은 여자 환자분께서 갑자기 배변 후에 통증이 생기면서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후로 변을 볼 때마다 아파서 힘이 든다 라며 병원을 찾아왔다면 거의 100% 치열로 진단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변비가 문제가 되어서 크고 단단한 변이 나오면서 항문이 찢어지게 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심한 설사 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드문 경우로는 심한 치핵이 있던 환자에서 치핵이 변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항문이 찢어져서 치열이 생기기도 하고, 먼저 치열이 발생한 환자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을 때 그 자리에 균이 들어가 감염이 생기면서 치루를 동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병을 복잡하게 만드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찢어지게 되면 통증으로 인해서 괄약근의 압력이 증가하고 괄약근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상처 회복이 잘 안 되고 방해가 되는데, 이렇게 항문이 아프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자꾸 변을 참게 되고, 변을 참으니 변비가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 다시 항문이 찢어지는 악순환을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열은 그냥 방치해서는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보통 그동안의 병력을 확인하고 의사가 손가락으로 직접 항문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충분히 진단이 되지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장경을 항문에 넣어서 항문 안쪽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다른 병과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진통소염제 같은 약으로 통증을 줄여주고 함께 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을 들여서 변비를 해결해주고, 또 연고를 바르면서 좌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항문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면 보통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찢어진 상처는 이게 붙었는 것처럼 보여도 튼튼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찢어지고 재발을 하고 또 반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섬유질 섭취도 충분히 하는 등 항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찢어진 상태를 급성치열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거나 혹은 계속 반복을 해서 재발하게 되면 만성치열로 발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급성 단계에서는 단순히 찢어진 상처에 가까운 반면에, 이게 만성화가 되면 상처가 점점 깊어지면서 상처라기보다는 궤양에 가까운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궤양은 점점 깊어져서 아래쪽에 있는 괄약근까지 파고들게 되는데,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고 괄약근을 자극하면서 괄약근 자체가 섬유화되어서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항문이 좁아져서 수술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궤양에 염증이 반복하면서 항문 안쪽으로 항문 폴립이라고 부르는 혹 같은 게 생겨나기도 하고, 혹은 항문 바깥쪽으로 항문살이 늘어나서 피부 꼴이라고 부르는 주름살 같은 것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항문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습해지는 등 불편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치열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수술은 발생한 궤양을 잘라낸 것만으로는 항문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피부를 당겨와서 봉합을 하게 되는 피판술 같은 수술을 보통 하게 되고, 이미 항문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라면 괄약근을 일부 잘라주어서 항문을 넓혀줘서 재발을 하지 않게 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괄약근의 절개는 오히려 변실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치열에 대한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해서 그거 자체를 치료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식이섬유 섭취 부족 같은 식습관이나 변을 자주 참고 억지로 변을 보는 것과 같은 배변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혹은 과민대장 증후군처럼 자꾸만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병이 기저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병력을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한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크론병과 같은 드문 병이 원인이거나 더욱더 드물게는 항문에 생긴 암이 치열로 나타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랜 기간 동안 잘 낫지 않는 치열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우선 항문 주위 농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에 어디든지 여러 공간에 고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항문의 괄약근 주변으로 고름이 생기는 병을 항문 주위 농양이라고 부릅니다. 치열의 경우에는 항문이 찢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변 후가 아니면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통증 자체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인 반면에 항문 주위 농양의 경우에는 안에 고름이 차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묵직하고 욱신거리는 양상에 가까운 통증이 발생하며 보통은 고름이 점점점 차면서 심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변 시에 항문이 자극돼서 더 아프기도 하지만 고름이 차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습니다. 더 심해진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의자에 앉을 수도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하고 이미 이 정도까지 심해진 경우에는 외래에 문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만 봐도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감염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몸살 기운이 느껴지거나 미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름집이 진행하면서 밖으로 밀고 나오기 때문에 항문 옆에 만지면 아프고 열감이 느껴지는 부어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지만 오히려 고름이 보다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문 밖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다소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으로만 나타나기도 해서 진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내과의원에서 항생제나 진통제만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농, 그러니까 고름을 배출시켜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낫지 않고요. 약간 통증이 줄어들면서 병 자체는 악화되고 주변으로 번지면서 치료를 더 어렵게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과, 더 좋게는 대장항문외과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그동안의 병력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항문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게 농양이 어느 정도의 범위와 괄약근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째게 될 때 어느 부위를 째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 보통은 초음파를 보게 되고 농양이 매우 복잡한 경우에는 CT나 MRI 같은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항문 뒤쪽에서 고름이 발생한 경우에 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말발굽형 농양이라고 부르는 항문을 둘러싸고 고름이 퍼지면서 아주 다량의 고름이 발생하는 상태로 발전하게 되거나 혹은 한 곳에 있던 고름이 여러 갈래로 길을 만들면서 혹은 더 상방으로 깊게 파고들면서 아주 복잡한 치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문 주변에 이렇게 고름이 차는 환자들 중 많게는 대강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는 치루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치루라는 것은 항문에 생긴 샛길이라는 뜻인데 항문의 관략근 사이에 존재하는 항문 세밀한 곳에서 균 감염이 일어나고 그 감염 때문에 생긴 고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발생한 고름은 항문 주위 농양으로 나타나서 이 단계에서 병원에 오시기도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서는 고름이 저절로 퍼져나가면서 일단 통증이 줄고 해결된 듯이 보이지만 항문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고름이 지났던 길이 남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염증이 생기고 좋아지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를 치루라고 합니다. 항문 주위 농양으로 수술 들어갔을 때 수술실에서 치루 길이 확인되면 의사들이 시톤이라고 부르는 고무줄을 넣어 두어서 염증이 고이지 않고 배출되도록 치료를 해두고 추후에 염증이 호전되고 나서 다시금 치루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치루 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배농만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미 치루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병원을 찾으신 경우에는 치루 길을 해결하는 수술을 해야만 하며 이는 수술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병원 오셨을 때 농양만 제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서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이 치루 길을 해결하는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병원마다 의사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고 한 가지 정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치루는 수술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꼭 외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병이기도 하며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이 치루가 10년 이상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에는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과 병원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또한 특히 젊은 환자에서 치루나 치열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단순한 치루나 치열이 아니라 그 기저에 크론병이라는 좀 드문 질환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이나 그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 두 번을 통해서 항문에 생기는 병들 중 가장 흔한 병 3가지, 치핵, 치루, 치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문에 불편하신 게 있으시다면 저희 병원으로 찾아주시면 성심껏 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병원 외과 원장 권순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